가설 장비는 임무를 마치면 어차피 해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 높이 뭐 이런 걸 처음부터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해야 되는 건데, 이런 면에서 특히 타워 크레인은 챙겨야 할 완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타워 크레인 관련 영상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타워 기초부터 붐대 설치까지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 질문도 많았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남자라면 안 누를 수 없는 영상이다. 근데 이게 남자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좀 화끈한 멘트부터 기초에 저렇게나 많은 철근을 배근하는 줄 몰랐다. 타워 크레인 때문에 생긴 개구부는 어떻게 맸구나. 건물에 기대는 경우가 있던데 이건 뭐가 다른가요? 네, 이거 월 브레이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질문들이 주로 들어왔고 오늘 궁금증 이거 다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타워는 토공사가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설치가 들어갑니다. 얘가 워낙 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서두르는 게 현장 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전체 동 배치 보고 어느 위치에 몇 대의 타워 크레인 설치하겠다라고 자리 정했으면 그 자리에 이제 파일부터 박는 거죠. 타워 기초 속에 묻히게 될 기초 앵커도 자리 잡았고요. 이 기초 앵커 설치할 때 저 앵커 하단부가 주차장 바닥 높이하고 맞도록 이렇게 이제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타워 해체할 때 저 노란색 부분까지 산소로 잘라낼 건데, 그렇게 높이가 맞아야 이제 그 위에 배수판 깔고 누른 콘크리트 타설하면 타워가 있었던 자리도 이제 싹 묻히게 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설치할 때부터 해체하고 난 다음을 미리 고려해야 된다, 뭐 이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높이 잘 계획해서 기초 타설하고 나면 저 위로 이제 타워의 기둥인 마스트, 이걸 이제 꽂아 올리게 되는 거죠. 하이드로 크레인이 와서 타워의 기둥과 붐대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해체를 고려한 중요한 사전 조치, 이게 또 필요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타워 마스트 각도하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된 그 각도, 그 다음에 건물의 배치 각도, 파란색 각도, 이게 약간 안 맞잖아요. 타워가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 45도 이렇게 확 돌아갔어요. 저게 일부러 저 각도를 맞춰 놓은 건데, 왜 이렇게 타워마다 제각각 설치가 되어야 하냐면, 타워 크레인은 아까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이 기본적인 높이까지 설치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제 혼자 스스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해체해서 내려올 때도 혼자 내려올 수 있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가 텔레스코핑 케이지라고 하는 그 유압 자키가 들어있는 그 장치인데, 저 유압 자키로 운전석 윗부분, 그러니까 붐대를 포함한 저 빨간 점선이 있는 저 윗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쟤를 저렇게 들어 올려서 마스트 하단의 높이 정도 공간까지 딱 맞춰서 빈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러고 나면 그 공간으로 기둥 한 조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밀어놓고 또 올리고 밀어놓고 또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내려올 땐 반대고요. 저렇게 해서 한 단 빼고 다시 내리고 빼고 빈 공간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텔레스코핑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텔레스코핑 장치를 좀 자세히 보면 이 기둥의 사각형 기둥의 이 네 방향 중 한 면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기둥이 아까 들어가고 해체할 때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붐대, 뭐 50m, 60m 이렇게 넘는 저 붐대도 당연히 그 방향으로, 걔가 이제 붐대도 같이 있어야 이 방향으로 넣고 빼고를 할 거니까 그렇게 방향이 일치되어져 있어야 설치와 해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체할 때 한번 보세요. 주변에 건물이 다 이제 올라간 상태잖아요. 타워보다 원래 낮았었던 건물이 해체할 때 타워 혼자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저 긴 붐대가 이 무럭무럭 주변에서 자라서 올라간 건물들의 간섭이 안 되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과 건물 사이 어느 한 방향으로. 그래서 처음 설치할 때부터 이 붐대와 마스트의 방향이 건물에 간섭이 안 되는 각도, 이걸 잘 잡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설치할 때부터 해체할 때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방향까지 잘 잡았으면 이제 스스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타워 크레인 혼자 아무 지지 없이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높이, 이걸 자립고라 그러는데, 통상 아파트 13층 정도 높이까지는 지지 없이 혼자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건물이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자립고를 넘어서면 뭔가 잡아줘야 이 타워가 넘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파트 벽에 지지대를 연결해서 타워를 저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브레이싱이라고 이제 하죠. 이때 저 브레이싱이 얼마나 많은 힘이 걸리겠어요. 20층, 30층 높이까지 타워가 이제 올라가는 그 기둥일 텐데 저거를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앙카를 아파트 슬라브 속에 아예 매립을 해요. 거의 뭐 사람 다리 길이만한 걸 철근과 철근 사이에 묻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거죠. 건물 구조체가 그렇게 돼서 완성이 되면 타워 브레이싱 연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외벽에서 먼저 이제 판재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브레이싱용 빔을 연결해요. 참고로 저분들 브레이싱 빔 위를 저벅저벅 걸어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뭐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렇게 이제 슬라브에 매립해 놓은 앙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철거를 염두에 두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엄청난 앙카는 나중에 이제 타워 제거한 이후에도 계속 슬라브 속에 묻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철물이 콘크리트 표면보다 튀어나오지 않게 해서 외벽 표면이 매끄럽게 마감될 수 있도록 매립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전에 몇 층 슬라브에 매립 앙카 심겠다, 이런 계획을 미리 이렇게 세워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런 험한 꼴 봐야 되는 거예요. 빨간색 작은 사진 보세요. 천정 슬라브를 완전히 뚫었어요. 저렇게 해야 겨우 지지가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타워가 이제 임무를 다 마쳤어. 그러면 해체해야 되잖아요. 해체하고 나면 지하 주차장 뚫고 올라온 그 개구부, 그 부분이 남게 될 텐데 이건 이제 처리해야죠. 여기도 해체 이유를 고려한 사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연결 철근을 슬라브에서 이렇게 뽑아 놓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해체하고 나면 저 연결 철근에 본 철근 또 연결해서 밑에 거푸집 대고 슬라브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을 하려고, 타설하고 나면 그 위에 방수하고 마무리하면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건데, 이런 게 다 철근을 미리 뽑아놨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일체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가설 장비는 설치할 때부터 뭐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 모든 일은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된다. 끝.